이번 과정의 마지막 토픽입니다. 7대 낭비죠. 도요다의 7대 낭비 유명합니다. 그래서 낭비하면 도요다. 도요다 하면 7대 낭비. 이게 딱 거의 그 등식이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낭비의 대명사격인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대 낭비의 이해. 자, 이것은 뭐 거의 그 낭비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낭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는 뭐 이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낭비란 뭘까요? 낭비란 그 원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것, 이 낭비죠. 리소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데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도 못하면서 투입하는 모든 리소스, 그 리소스에는 재화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재료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동작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낭비가 발생하면 분명히 발생되는 것이 손실이에요. 낭비가 발생하는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낭비는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낭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낭비를 보는 시각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완전히 낭비를 보는 시각을 고치는 것, 여기에 상당한 목표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게 돌아요. 소가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소가 돌면 뭐가 됩니까? 이게 그냥 그 빈 맷돌을 그냥 돌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방아를 찢다거나 아니면 쌀을 빻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나락이 쌀로 바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 일을 볼까요? 이 빈 말뚝에서 소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거는 뭐 여기 풀 뜯어 먹으려고 돌면 다행인데 풀도 뜯어 먹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낭비다. 이렇게. 그래서 낭비와 낭비가 아닌 것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낭비의 핵심은 한계의 못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한 장의 철판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1950년대 한국으로 따지면 6.25 그 동란이 일어난 바로 그 해죠. 그 해에 도요다도 위기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위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도요다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사예요. 위기에 빠져서 반대로 망해버리는 회사도 많죠.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흥망성쇠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낭비 제거 사상, 이것이 도요다의 뼛속 깊이
그 전해 내려오는 유전인자가 됩니다. 유전인자. DNA죠. 이 유전인자가 지금도 쭉 흘러내려와서 도요다 사람이면 누구나 낭비면 경기를 하는 그런 그 DNA가 몸속 깊숙이 그 흐르고 있어요. 자, 낭비는 뭐냐? 낭비는 그 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자, 현재의 일에서 돈 되는 일을 빼면 다 낭비가 됩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여긴 everything. everything에서 돈 되는 일, 즉 밸류를 빼고 나면 다 낭비입니다.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COPQ가 되겠죠. Cost of Poor Quality. 이 COPQ와 낭비 거의 일맥상통하죠. 아마 COPQ라는 그 개념을 정립한 마이클 해리는 아마 일본의 도요다의 이 낭비를 아마 그 몰랐더라도 은연중에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COPQ를 떠올렸다면 대단한 천재죠. 그래서 어쨌든 잠재적으로라도 이 낭비에 대한 개념을 들어봤거나 한번 도요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프레스 가공 작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료를 옮겨 임시로 놓아둔다. 자, 0.9초가 걸렸어요. 가공물을 뗀다. 가공물을 집어 이동해서 임시로 적재한다. 재료를 집는다. 지그에 세팅한다. 자, 완성물을 집어서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프레스 상하 가공한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부가가치 아니죠? 임시로 쌓아둔다. 가공물을 뗀다. 가공물을 임시로 적재한다. 재료를 집는다. 지그에 세팅한다.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상하 가공한다. 자, 이거 하나를 빼고는 7번 프레스 상하 가공. 이 하나를 빼고 나머지 6개는 다 낭비입니다. 낭비. 어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죠. 단 1초만이 돈 되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딱 연습 삼아서 딱 아시겠지만, 아, 낭비란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이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자, 도요다 프로덕트 시스템 관점에서 7대 낭비와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7대 낭비와 일. 자, 7대 낭비, 7가지 낭비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서부터 볼까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잉 생산. 과잉 생산의 낭비. 이게 아주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아주 그 모든 낭비의 아주 온상이 되는 낭비 중에서 최고 주적입니다. 주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반의 낭비. 운반하지 않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낭비입니다. 운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을 설계하는 것. 이게 도요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의 낭비. 재고는 백해무익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 그 자체의 낭비. 이
네 번째. 가공하는 거 그 자체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작의 낭비입니다. 우리의 그 사소한 몸짓. 이거 다 낭비란 이야기. 사소한 몸짓인데 그 몸짓이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일이어야 돼요. 그 일이 아닌 모든 동작은 다 낭비다. 그 다음 분량, 재작업, 이게 전형적인 낭비죠. 그 다음 대기의 낭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장에서 전체 작업 시간 대비 낭비의 일이 어느 정도나 될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무리 관대하게 잡아도 반 이상은 아마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실제 일하는 시간은 5%에 불과하다. 5%. 야, 그럼 나머지 95%가 뭐예요? 95%가 낭비다. 일과 낭비. 그러니까 도요다는 여기에 차가 난 거예요. 95%가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낭비다. 5%만 지금 일하고 있다. 이 what can I do?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착안하고 개선에 돌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낭비의 근원이 되는 것은 과잉 생산, 즉 낭비 중에서도 가장 주적, 가장 흉악한 낭비, 이 과잉 생산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이란 뭐냐? 자, 첫 번째는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 진정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로 연결되는 일이 당연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QCD가 좋아질 때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이란 뭐냐? 목적, 성과, QCD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을 때 이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낭비는 뭐 반대죠. 목적 달성에 실패할 때,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원가만 높아질 때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예를 들면 수정작업, 조정작업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수정해야 되고 조정해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비 고장을 수리하는 일, 공구나 재료를 찾는 일, 물건을 운반하고 쌓는 일, 불량품을 검사하는 작업, 준비 교체 작업, 결품으로 인한 작업 대기, 고객 클레임으로 AS를 대응해야 되는 것. 이거 다 낭비입니다. 우리가 도처에 깔려있는 일이 낭비죠. 그래서 진정한 일이란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도를 가지는 일. 이게 진정한 일이에요. 고객이 돈 주기 싫은 것, 일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고객이 알면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낼까? 여기에 yes, 아주 스트롱 어그리 할 수 있어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과잉 생산입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 과잉 생산이야말로 백해무익. 낭비 중에서 제일 주범, 과잉 생산입니다. 이거 원인은 뭐예요? 인원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설비가 남아 돌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뭐냐? 남는 인원으로 뭐 할까? 남는 인원을 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놀릴 수 없으니까 미리 생산이라도 해두자. 이 틀린 생각이란 얘기예요. 미리 생산,
이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비도 마찬가지. 설비 놀리느니 한 개라도 더 깎아놓고 그 진열해 놓자. 백해무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면 대로또 생산이. 옛날엔 테일러가 한참 유행했던 시절에 컨베이어 시대죠. 컨베이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매스 프로덕션이죠. 매스 프로덕션. 대량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 대량 생산이죠.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게 가장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고성능의 대형 설비를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큰 게 좋다. 그래서 일단은 큰 설비를 깔아놓고 봅니다. 그럼 설비를 올릴 수 없어요. 첫 번째 이 설비가 결부되죠. 그 다음에 자꾸 만드는 구조.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왜냐? 한동안은 대단히 칭찬받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 과잉 생산입니다. 또는 선행 생산. 당연히 재고가 증가하고 제공도 증가해요. 제공. Working in process. 워킹 프로세스. 공정 중에 재고를 쌓아놓는 거예요. 이 작업하려고 여기 그냥 여기 쌓아놓는 거예요. 여기만 쌓아둡니까? 여기도 쌓아두죠. 여기도 쌓아두고. 전부 쌓아두고 작업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그러니 제공 재고가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재료 부품의 선행사역. 아직 그 주문도 안 왔는데 이미 재료가 전표가 끊기는 거예요. 그럼 재료는 그 협력사 또는 공급사, 서플라이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사오면 그냥 사옵니까? 돈을 줘야지. 근데 돈은 미리 들어갔는데 팔리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당연히 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자금 회전율 저하. 당연하죠. 미리 팔려야 현금으로 회수가 되는데 팔리지도 않을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돈이 묶여있죠. 그 다음에 계획 유연성이 저하됩니다. 불량 발생의 소지가 당연히 증가가 돼요. 물건 쌓아놓고 있으면 당연히 녹슬고 잊어버리고 또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인화가 필요합니다. 소인화. 한 사람씩. 한 개 흘리기. 작업의 최소 단위가 한 개예요. 김치찌개 2인분부터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치찌개 1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정한 21세기형 그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 교체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을 평준화해야 돼요.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평준화부터 먼저 합니까? 평균화부터 먼저 하죠. 그 다음에 평준화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간판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입니다. 특징. 작업 대기 시간에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또는 기계에 여유가 있어요. 시간당 생산성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몇 개 생산했냐? 이게 중요한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게 지표라는 뭐예요? 그 지표가 좋아져야 내가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당 그 생산성을 추구하면 당연히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가의 기계, 시간 가동률만 고려하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두지 않으면 불안하다. 그게 옛날 컨셉이죠. 만들 수 있을 때 최대한 만들어 놓자. 그러면 다 팔린다. 이런 생각. 그래서
생산량을 이미 초과했는데 설비도 남고 사람이 남아요. 그럼 미리 만들어 놓자. 이런 컨셉이 막 일어났죠.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은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한 때에 불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이 과잉 생산의 낭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는 뭐예요? 불자는 돼요. 빼면 돼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드는 것. 이게 아주 한자씩만 뺐는데도 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이 한자를 빼기 위한 그 회사의 뼈저린 노력은 그야말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의 전념성입니다. 전념성. 요새 코로나가 굉장히 전념성이 강하죠. 프로파게이션. 창궐입니다. 창궐. 요새 나오는 아주 적합한 말이에요. 자, 과잉 생산은 쭉 그 부작용을 한번 따라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과잉 부품, 과잉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또 물건을 쌓아두게 돼요. 그럼 보관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보관 장소에 적재를 해서 쌓아두죠. 경우에 따라서 가적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을 위해서 운반을 해요. 그리고 운반 장비가 필요합니다. 운반 장비도 다 돈이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운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반 인원이 필요해요. 당연히 인건비 들죠. 그 다음에 많은 건 많고 결품은 결품대로. 참 이게 참 치명적인 말이죠. 물건은 막 창고가 넘치게 쌓아둘 곳이 없는데 결품은 결품대로 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없습니다. 많은 건 많은데 결품은 결품대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게 많이 있고 정작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분의 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품의 원인으로는 뭐예요? 일단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결품이 나죠. 근데 쉽게 해결될 수도 없어요. 결품이 나는 원인을 알면 벌써 상당한 리드 타임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특급, 초특급의 긴 리드 타임이 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 부족이에요. 어떤 유연성?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렴하는 그런 유연성 부족입니다. 그래서 재고는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게 먼저 들어오고 어느 게 나중 들어왔나 선입 선출의 문제도 어려워져요. 쌓다 보면 먼저 들어온 걸 꺼내서 이게 계속 선입 선출이 가능한 구조로 적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막 밀려 들어오면 그냥 쌓아두면 나중에 어떻게 나갑니까? 제일 최근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나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품질 문제, 로또성 불량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 다음에 원인 조사하고 장비 원자재를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고객 불만으로 회귀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상승으로 집약돼요. 그러니까 뭐 고객은 불만이 쌓이고 회사는 원가가 상승하고 아주 그 기업의 CEO로서는 가장 듣기 싫은 소식만 듣게 되는 이런 구조가 그 출발점이 과잉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은 전념성을 가지고 낭비를 전파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반의 낭비입니다. 운반. 자, 운반은 뭐예요? 역시 그 불합리한 레이아웃에서 기인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능에만 충실한 경우. 뭐 이건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전문화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좌식 작업, 앉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계획적인 생산, 운반 능률도가 낮은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원인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한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공간, 생산성 저하, 운반 공수 증가, 운반 설비의 정설, 그 다음에 제품이나 그런 부품에 흠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딱 보관해 두면 그대로 앉아서 먼지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손이 타면 멀쩡한 게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U자형 설비 배치, 흐름 생산, 단기능화, 입식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운반의 낭비 특징. 운반도 작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게 낭비라는 인식이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데 낭비라는 인식보다는 운반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일시적인 적치 잠깐 쌓아두는 건데 뭐 이 잠깐이 1년 가고 또 1년 가면 당연히 고장 제품이 생깁니다. 그 다음 보관 작업, 옮겨 쌓기, 그 다음 비합리적인 레이아웃, 작업 표준을 이해. 자, 한꺼번에 많이 운반되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A에서부터 H까지 운반의 낭비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제일 우리가 척결해야 될 것은 불필요한 운반, 그 다음에 물품의 이동 보관, 옮겨 쌓기, 긴 다리 운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우리가 아무리 위안 삼으려고 해도 위안 삼을 수 없는 그런 전형적인 낭비의 전형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고의 낭비예요. 자, 원인은 과잉 인원, 과잉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또예요. 그 다음에 선행 생산, 생산 계획 변경, 무계획적인 생산, 불합리한 레이아웃. 자, 이 5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흐름을 저해하고 불량이 발생되고 자금 회전율이 저하되고 생산 리드 타임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자금이 증가하고 계획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재고에 대한 의식혁명을 해야 됩니다. 재고 무조건 나쁘다. 그 다음에 U자의 설비 배치, 평준화 생산, 그 다음에 모듈화 생산.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생산, 그 다음에 간판의 효율적 활용, 준비 교체 시간 단축. 자, 이와 같은 것들이 핵심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 살펴봅니다. 재고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천만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이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 너무 많이 있는 경우,
설비 중심의 공정 편성 이런 경우가 이런 재고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부품, 조리품 등 정체한 상태 창고뿐 아니라 공정 재고도 여기에는 포함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를 줄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드러난다. 재고를 줄이는 것은 낭비를 해결하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낭비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재고. 제공재고는 뭐라고 했어요? 공정 중에 쌓아놓은 재고가 되겠죠. 자, 문제로서 우리 설비 공구장을 꼽아보면 어때요? 자, 문제가 파생이 돼요. 설비 고장, 공정 불균형, 원자재 결합, 그 다음에 자재 물질, 작업자 결건, 그 다음에 원자재 결함과 작업자 결건은 준비 교체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결합, 결합 있는 부품은 뭐 이건 뭐 낭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거죠. 그 다음에 품질 문제, 이와 같은 7개까지를 우리가 재고를 줄이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드러나는 7가지 낭비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자, 참고 사진은 국내 모기업의 이동 통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낭비의 원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낭비입니까? 자, 일단 길가에 이렇게 쌓이면 이동을 방해하죠. 그 다음에 가다가 지게차나 이런 것들이 툭툭 치면 부딪혀서 재고를 못 쓰게 됩니다. 그 다음 하다못해 저 끝에 가서 줄만 딱 없애더라도 우리가 이 낭비는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낭비 네 번째 순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